자, 수요일 2부에 원래 저희가 진행하던 정치 플렉스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국정감사 때문에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2주인가 3주를 건너뛴 것 같은데. 두 주입니까? 예, 네,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네. 강병원 지역이 연평이죠. 연평입니다. 일기예보에 북부 일부 지역으로 나오네요. 저희가 바로 북한산 밑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시내보다 2, 3도가 더 춥고요. 여름에는 또 시내보다 2, 3도가 더 시원합니다. 일부 상간지역이구만요. 이미자 의원님 국정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야당이 고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어요. 어땠어요? 아니 뭐 정인을 채택을 해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거야지. 정인. 그렇게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줘요? 여당이 좀 해주지. 야당도 해봤으면서. 하여튼 뭐 정책 국감을 해야죠. 뭐 당에서 무슨 잘했다고 상 받으셨다면서요? 아, 베스트 리더상이라고 줍니다. 베스트 리더상. 야. 근데 이미자 의원님은 예결위원이시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지금도 예결위를 또 열심히 해야 되네. 예. 오늘부터인가요? 질의가?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아니 사서 고생이라뇨. 국회의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결위 안 하면 되지. 영광이지. 예. 강병원 의원님 예결위 안 했을 거래요? 한 번도? 아니요. 초선 때 했습니다. 했어요? 세네. 네. 세네. 이경아님. 와, 두 분 진짜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지 너무 반갑네요 하셨고 1025번 쓰시는 분입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시나요? 박사님과 한상의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이영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국정감사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 질문부터 제가 가볍게 드려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착잡하시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국민이 선출했던 대통령의 감옥행. 저는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좀 사필 규정이었겠지만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의 위치에 가려고 했을까. 여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또 하나는 이 이명박 대통령 2007년에 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들 아닙니까? BBK 누구 거야? 다스 누구 그렇죠. 거야? 도곡동 땅 누구 거야가 결국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더니 대선 2주 전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이명박 후보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도 드러났었는데 검찰이 만들어줬던 이명박 대통령 결국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근히 발톱을 세웠어요. 아주 막 신났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지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뭔가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다수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 우파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권력 무상이다. 인생 무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예. 예.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다뤄야 될 첫 번째 아이템부터 좀 가보죠.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민주당 소속 그 선출직 공직자가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후보 안 내기로 했던 당헌을 바꿨잖아요. 그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준비된 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중 이낙연입니다.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논란이 큰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붙어보자 알파고 이세돌입니다. 무공천 원칙을 저버린 여권 반칙이라 생각되거든요. 동네 바둑에서도 한 수 물러 이거 사라진 지 오래예요.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위해 당원 개정까지 마무리하고 선거에 들어갔다는 거. 저 같은 직진남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뭐 먹어도 고! 입맛에 따라 바뀌는 당원 노! 두 개의 심장 박지성입니다. 글쎄요, 뭐 일단 승부는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구공은 골대에 들어가야 맛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치권을 심판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궁금한 것을 알려준다의 김상중하입니다. 보궐선거 공천 문제 최근 정치권 쟁점이 되고 있는데 2주 동안 자리를 비운 정치쇼의 핵 인싸 이미자 강병원 의원의 논쟁 얼마나 뜨거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예, 이건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정없이 공격하세요. 사정없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뭐 이미 그 자기 부정의 수준이 아주 점이 가경이죠. 예?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자기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계실 때 당 대표직을 걸고 이걸 실행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강병원 의원님. 근데 대통령께서 말 바꾸는 게 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민주당 말 바꾸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사 배제 원칙 5대 원칙에서 2개 더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범죄 관련돼서 2개 원칙을 해서 7대 원칙을 배제하겠다라고 국민이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국민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서 3년간 인사청문회 요청이 한 74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임명 강행이 23건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10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17건 아주 그냥 최대 역대 최고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그 선거법 개정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성정당 하겠다 했습니다. 자매정당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 뭐라 했습니까? 막 가짜 정당이니 뭐 전부 다 막 근데 김종민 의원이 최고 내가 막말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었지요? 아주 진짜 자기 부정해서 이 국민에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이 먼저 알고 심판할 겁니다. 예? 이게 소탐 대실이 아니고 중탐 대실이야. 1,300만 명을 탐하고 아주 대동성에서 질 거라고 봅니다. 예. 왜 거짓말했어요? 아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제 감옥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인데 저도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국민 네. 여러분께 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솔직히 저희 당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의 성비위로 시정에 공백이 생겼고 재벌 책임도 전적으로 저희 여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 지키지 못하게 돼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고 피해자분들께도 그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으로서 뭔가 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유권자에게 받겠다. 이런 좀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네. 한번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게 아니고 아예 모렴치고 후안 묻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 공당에서 말이야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켜야지. 차라리 입으로 입찬 소리나 하지 말든지. 입찬 소리는 엄청나게 해놓고 은행 일치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입찬 소리는 뭐예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막 먼저 해놓고 나서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요. 입찬 소리? 제가 이건 경상도 우리 말인가요? 이명박 저도 대통령 경상도인데. 그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만 했는데 이미자 의원님 여러 번 때리시네요. 이렇게 꼼짝 못하는 토론은 처음인데? 강병원 의원이? 뭐 잘한 게 있어야지. 9759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민주당이 서울 부산 시장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민낯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4412번 쓰시는 분입니다. 보궐선거 치러지는 비용 민주당이 내실 겁니까? 김현정님, 강병원 의원에게 힘이 되네요. 당원 투표로 이루어진 당원 개정 아무 문제 없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렵던데요. 김종민 의원이 의원할 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의원입니다만 기존 당원이 참정권을 방해해서 헌법 원리에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시 문재인 대표가 잘못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지. 안 한만 못한 변명 아닌가 이거? 개변이죠 개변. 개변. 제가 어제 그 YTN의 그 조혜진 의원님하고 봤어요 제가 잠깐 네. 봤어요. 국민의힘 3선의 조혜진 의원님하고 똑같은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 네. 조혜진 의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헌 자체가 탄생해서는 안 될 당헌이었다는 말씀하시던데 네. 어쨌든 저희 당이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되게 좀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죄송스럽고 아니 네.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인데 대통령께서 율사 출신입니다. 예, 그만큼 근데 이제 근데 이미자 이게 대통령이 다시 바꾼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저기 뭐 내가 봤을 때는 그 자기 당의 자기 부정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걸렸던지 뭐 하여튼 그 그래서 좀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야 대결에 대통령님 끌어들이시는 거는 또 다르게 좀 번지는 문제인 아유, 것 강병훈 같고요. 의원님. 어쨌든 좀 정치 혁신을 하고자 했던 저희 당의 문제의식이 아니, 강병훈 있었는데 의원님 대통령 좀 왜 죄송스러운 꼬꾸라드립니까? 아니 저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왜 대통령 욕도 할 수 있어요? 안 계실 때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할까? 제가 친문 의원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솔직한데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당헌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당헌이 없어요? 우리는 뭐 저기 거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당헌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어쨌든 원인 제공을 한 당에서 후보 내는 경우는 지금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입찬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예? 아예 말을 하지를 말든가. 예. 대통령도 맨날 그 지금 그 인사 배제 원칙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께서 하시고 안 지킨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오해 사안이 있습니다만 괜히 뭐 이런 더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송구스럽단 말이 희석될까봐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강병원 잘 알거든요. 그렇게 꼼짝 못한 경우는 처음인데. 아니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죠. 착하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옳은 데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런 거죠. 친문이라. 친분이라. 거기다 뭐 한마디 더 붙여주면 안 됩니까? 핵심? 친문 핵심이라. 네. 핵심이죠. 제 해설이니까 핵심이죠. 자, 두 분 상임위 관련된 현안들 하나씩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우선 이미자 의원님 이제 환경노동위원이시니까 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깜짝 발언이죠. 탄소 중립. 그거 되게 깜짝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그날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대통령께서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닌 건 참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노에서는 항상 요청은 다뤄졌던 했죠. 네. 그런 주제들이고 네.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오셨던 거겠죠. 탄소 중립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네. 배출하는 양과 네. 그다음에 흡수량이 같아졌을 때 이 탄소 제로, 중립이 될수 제로가 되는 거. 넷제로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가능한 개념이에요? 2050년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에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화력발전소에 의지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시정연설 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9월 24일 날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했고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정혜 의원하고 김성환 의원님이 기후에 대해서 우리 기후 대응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결의 촉구안을 우리가 내서 특위를 구성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법 제도를 좀 개편하자. 이미 9월 24일 날 제가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예,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선 2017년도 기준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연간 7억 1천만 톤 이상이랍니다. 7억 1천만 톤. 그런데 이제 산림이나 이게 초지로 인해 가지고 흡수량은 연간 4천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데. 너무 작죠.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여기다 기술 개발 CCU나 아니면 뭐 CCS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기술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실증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게 된다 하더라도 2030년도 가야 연간 한 400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많이 줄이는 데에 우선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여야가 마주 앉아서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앉아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내고 뭐 법제화해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미래 세대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도 듣고 있는데, 근데 그날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실 때 몇 분은 기립박수 하시대요? 제가 봐서는 이 대통령이 그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쨌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가자라고 결의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만 EU 같은 경우는 이미 했고요. 대통령 하시기 전에 일본도 2050년에 탄소 중립국 선언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2060년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명사의 큰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탄소 중립국으로 가기 위한 엄청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인간이 잠시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로운 세계사적인 문명 전환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 에피소드가 하나 인간이 있는데요. 멈추니까 자연이 네. 살아난다. 우리 멋있는데. 그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이제 한의회에서 다룰 때 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2050년도까지 넷제로를 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실행 방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환경부에다가 상당히 좀 이제 질의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고 다그치는데 환경부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책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끝까지 이제 자기 소수 의견을 이제 남겼는데 어쨌든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 뭐요?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 기후 위기죠? 예, 이기라고 아까 하셔가지고. 아이, 오늘은 또 아니 간만에 제가 한번 아니 해봤어요. 소장님, 아니 위기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도. 위기. 예. 자 그리고 강병원 의원이 속한 복지 얘기 하나 해볼까요? 그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하는 거 예. 해줘요 안 해줘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저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 최대집 그 의협 네. 회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능하고 정치에 능한 분 같아요. 최대집, 정치인 윤석열 아닌데 총장이. 정치하시는 분이 많구나. 그러니까 최대집, 뭐 윤석열 총장이 다 비슷한 과들이 아닌가 싶은데 정광훈 목사까지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서 유튜브 채널 모이면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예, 예. 아니 이 국가 시험입니다. 네. 어떤 직역이 자기 이익 관철시키려고 거부를 몇 차례 했고 사과도 없는데 알아서 대리 사과 받아서 재응시 준다? 그럼 다른 국가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에 반하는 거고요. 공정의 원칙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여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없고요. 네.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 언론 플레이,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강병원 의원님 말씀도 뭐 맞지요. 네. 그러나 정치가 뭡니까? 갈등을 또 해소하고 또 그 원인 제공이 어디 있는가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나서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위원장과 최대집 의협회장 간에 물밑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없었어요? 네, 이면 합의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뭐 밑도 끝도 김민석 없이 위원장이 그런 언론을 보고서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들하고 여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건 아니다 이런 거 없었다라고 다시 페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럼 최대집 그 회장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분의 평소의 행실을 보세요. 평소에 능수능란한 분 민주당의 정치요. 말뒤집기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요. 말짓기? 말뒤집기. 말 뒤집기. 예. 민주당도 뭐 만만찮게 말뒤집기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니까 더 상황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면 합의 없고요. 최대집 회장이 굉장히 좀 본인이 좀 의사단체들한테 압박받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론 플레이를 좀 과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920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토론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을 인정할 건 하고 굿입니다 하셨고요. 유지연님 이 코너의 백미 서로 빡치는데 빡친다는 말 아세요?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서로 빡치는데 여백을 메꾸기 위한 웃음소리.
전혀 짐작도 못 하시네. 빡친다는 말이 무슨 아니 말인지. 우리 때도 열받게 빡친다는 한다고 얘기는 이런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때도 열받게 빡친다는 하려고 얘기는 그러지 뭐. 했었죠. 우리 때도 빡친다 그랬어요? 아, 모범생이셨어요? 아닌데. 저는 뭐 빡친다는 거 알고 아, 있었는데. 예. 정대홍님, 이미자님 중심 잡힌 목소리와 시크함이 그리웠어요. 화이팅입니다. 야, 이분한테 그거 저거 이런 거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내주시죠. 기부행인가? 하시죠. 뭐 사인 뭐신가 있잖아요. 그 준다 아니, 그러다 뭐, 막 기다리다가 뭐 못 빠지겠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랑합니다. 정말. 9280번 쓰시는 분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하는 1인이에요. 강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당을 잘 운영해 주길 화이팅입니다. 당대표 나가셔야 되겠네요. 답답하고 안타깝대잖아요. 예? 김혜경님, 이미자 의원님 짝짝짝 100만 번. 4001번 쓰시는 분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민주당 최애 의원님 중 한 분. 야,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애청자들이 좋아하면 뭐 샤인 머식인가 그거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3주 안에 정치 플렉스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